일본이 개정한 안보 전략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겁니다. 정치권은 너나 없이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강조하는 지점에 있어선 여와 야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년 만에 개정된 국가안보 전략에는 일본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 해결 방침으로 돼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한 겁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에 해당 내용을 즉각 삭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여당은 특히 일본의 억지 주장이 윤석열 정부가 공들였던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일본의 비논리적 발상을 빌리면 대마도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생떼쓰기 주장은 한일 관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도 일본이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도발을 초래한 배경에는 윤 정부의 친일 외교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런데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일본의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일본이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한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문 것에 대해 민주당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일본의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일본 애들은 왜 이거거든요. 우리 일본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너무나 자명한 이런 식의 논리예요. 자, 근데 사실은 전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 왜 우리 땅인지 아니면 혹시 일본 땅일지도 모르니까 걔네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 한번 쫓아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근거, 일본 방송에 나온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でも韓国は竹島を不法占拠しているのでしょう。なぜ竹島は韓国に不法占拠されているのか。なぜ韓国は竹島にこだわるのか。いきましょうか。はい。もともと日本の領土になったその閣議決定というのがあります。こちらですね。はい。1905年です。ここに、竹島を島根県に所属にするよ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ここに日本の人たちが行き来していた時代の貴重な映像をお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ちょっとそれをご覧ください。これですね、1940年の映像なんですね。竹島の資源を調査する探検隊の記録用に撮られた映像、8ミリフィルムで撮影されてるんですね。これがその上陸のシーンですね。海鳥がいますよね。そしてこれです。日本アシカ。当時アシカがいたんですね。そして日本はこのアシカ漁をしていたんですね。このアシカを捕まえていた。 보셨죠, 여러분? 누구 땅이냐를 봤을 때는 뭐가 돼야 될까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열린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거기 가는 것조차 인정을 안 하니까. 왜? 너무나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죠.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분쟁 지역화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땅이 누구 땅이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지금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을 누가 먼저 점령했냐라는 거죠. 아까 걔네들이 한국말로 그게 강치라는 그 물개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걔네들 그 어민들이 있는 자료를 뭐라고 소개해요? 저널리스트가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왜 소중하느냐? 점령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표현하니까 1905년에 얘네들이 뭐라 그러죠? 독도는 무슨 지였다.
무주지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905년 무주지였던 것을 일본이 발견을 하여 점령을 한 것이다. 그래서 무주지 점령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건 무슨 땅일 수밖에 없다. 우리 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다투자라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무주지 점령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그럼 일본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다큐멘터리입니다. 현재 한국이 점령하고 있지만 이건 무단 점거라는 거죠. 왜 무단 점거냐? 일본이 우리를 뭐 했습니까? 식민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일본이 졌죠, 미국한테.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한다. 한반도와 어디를 포기한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기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항의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모두 포함시켜달라. 독도도 포함시켜달라. 그랬더니 미국에서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독도에 대한 지배권,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52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52년도에 뭐예요? 이승만 라인을 그으면서 일방적으로 독도를 편입시켰다. 자,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독도는 어디 땅이다? 일본 땅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5년 무주지였던 것을 점령하여 우리 어민들이 활동하던 공간이었다. 무주지 점령을 한 건 우리 일본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네가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일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반박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까지 우리는 자명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지금은 왜 표정이 약간 변하셨어요? 이제 일본 땅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무주지가 아니었어.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였어. 라고 해서 초창기 논쟁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됐습니까? 봐! 일본의 대상국지도 보면 일본 너네 스스로도 독도를 울릉도와 같은 색으로 칠했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울릉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나라 색깔로 칠했으니까 일본 니네도 인정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도 반박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지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가 옛날에 그린 지도인데 이건 뭐냐면 그린 지도인데 보면은 이게 독도거든요. 근데 독도는 원래 울릉도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쪽에다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니네 독도 몰랐던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울릉도 옆에다 섬 그려놨는데 이거 독도 아니야. 이거 죽도야. 울릉도 옆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걸 그린 걸 갖고 독도라고 우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 주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고지도를 찾아 더 열심히 찾아야 되나요? 물론 하셔야 되고 굉장히 소중한 작업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혹시 더 오래된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돼 있는 지도가 일본한테 나오면 어떡하죠? 일본은 대동여지도보다 50년 앞서 일본 전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측을 해서. 김정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독도라는 땅을 울릉도에 살던 분들이 다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건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 뿐이지. 사람이 안 살 뿐이지 무주지가 아니었고 우리가 있었다는 건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지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건 우리 땅이 아닌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제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하게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일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한번 반박해 보실래요? 네? 네, 오케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만들어놓은 문서 중에 또 다케시마 죽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표기한 문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제가 오늘은 일본 편에서 일부는 서볼게요. 자, 우리 일본 문서 중에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문서가 나왔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었던 문서는 9개가 나오고 이건 하나가 나오면 어떡할래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자치정부가 만든 거고 이거는 중앙정부가 만든 거면 어떡할래요? 공식적인 기록을 따지면 일본은 이미 근대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런 자료가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기적으로 맞서죠?
실제로 1905년에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 편람을 만들어내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그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식민 지배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그 점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인데 그렇게 따지면 식민 지배가 끝났을 때 당연히 그 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박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반박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자,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다도 오래된 고지도를 찾아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가장 고지도를 찾아내는 작업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친구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모든 게 논박이 당했죠. 친구가 제 한 말에 대해서 논박 다 했죠. 그 다음에 찾아낸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독도 문제는 역사성 문제입니다. 식민 지배기가 나왔죠. 자, 아까 보시면 연도가 2개가 나옵니다. 1905년이라는 건 러일 전쟁과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945년이라는 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쫓아가 봅시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일 전쟁입니다. 자, 러일 전쟁의 본질은 뭡니까? 제국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토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문명이 개화되고 근대적 의식을 갖추고 근데 그 다음에도 전쟁을 일으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랑스가 뭐 루이 14세 때 전쟁에서 얻은 땅, 그거 다 프랑스 땅 맞죠? 하지만 프랑스가 혁명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 그거 프랑스 땅이에요? 알제리 프랑스 땅이라고 그래요? 지금 프랑스 애들이? 아니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단 한 번도 알사스와 로랭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토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류 문명의 보편사적 관점에서 자기 땅이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독도를 무주지 점령했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1905년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일 전쟁의 본질이 뭐예요?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었어요. 분명한 제국주의 전쟁이에요. 이 제국주의 전쟁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도를 갖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울릉도와 독도와 일본을 엮게 되는 케이블선을 놓고 연결하는 군 독도는 군사 기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느 날 이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아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물건을 뺏어 왔어요. 근데 물건 딱 보는데 보니까 CCTV 보니까 물건이 이만큼은 확실히 얘한테 뺏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건 CCTV에 안 찍힌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 물건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우기는 거죠. 이거 얘 물건이란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처음 봤는데 오늘 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문서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 땅이었던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제국주의 전쟁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발견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네가 독도를 갖다가 무주지 점령 논거에 세워? 자, 명확한 건 뭐야? 너는 여전히 제국주의 전쟁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보편사적 양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분노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의 라인이 없었으면 그거 우리 땅 아니에요? 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우리한테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자, 일본엔 제국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로 느끼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자폭탄이에요. 일본 애들이 독도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돌려주지 않아야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난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정신들 데려다 무슨 짓을 했는지는 그러면 안 되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게 독도 문제의 본질입니다. 고지도도 중요하지만, 땅에 가까우냐도 중요하지만, 노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 제국주의 역사성의 문제예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의 문제예요. 러일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가해자임을 부인정하라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 세력이 주장하는 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비판을 해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땅. 한때 독도는 이것의 최대 서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 어부들은 이것의 가죽과 기름이 돈이 되자 무차별적으로 포획을 했고 결국 이것이 독도에서 멸종이 되었는데요. 독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분우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 독도는 우리 땅. 이것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없겠죠?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궁금하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퀴즈를 풀며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독도의 옛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성모도입니다. 성모도는 강화군에 있는 섬이죠.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독섬은 모두 독도의 옛 이름인데요. 그중에서 돌섬을 의미하는 사투리인 독섬이라는 이름이 한자어로 표기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독도가 된 것이죠. 독도가 그려진 가장 오래된 지도에는 우산국이라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 우표를 발행해 왔는데요. 그동안 모두 몇 번 발행했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맨 처음 발행된 우표는 1954년에 발행된 것으로 독도의 모습이 멋지게 담겨졌대요. 이 우표의 발행 당시 일본은 우리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우표는 2002년에 발행됐는데 내 고향 경북 특별독도라는 명칭으로 독도의 행정구역을 확인시켜 주었던 우표였습니다. 세 번째로 발행된 우표는 2004년 발행된 것으로 독도의 자연을 담았습니다. 갯맥꽃, 왕해국, 슴새, 괭이갈매기 등 독도의 꽃과 새를 담은 4종류의 우표인데요. 발행된 첫날 3시간 만에 매진될 만큼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독도 우표를 발행해온 이유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그럼 다음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독도는 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은 O.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죠. 네 번째 문제. 독도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역시 정답은 O. 독도는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큰 화산섬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입니다.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1982년 11월 20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돼 보호돼 왔습니다. 이후 1999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다섯 번째 문제 역시 OX 문제입니다. 독도 주변 바닷속에 있는 미래에너지원은 석유가스다. 정답은 X. 올바른 답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이것은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한 고체 상태의 물질로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이 있어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미래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독도 인근의 바닷속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은 O. 독도는 신라 지증왕 이래로 내려온 우리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해 왔는데요. 1877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처럼 다양한 기록과 문서는 일본의 주장이 맞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서인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에도 일본의 영토에 독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정답은 시마네현 사람들입니다. 시마네현 사람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마네현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람들이죠. 안용복은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독도에서 어업을 하자 일본에 건너가 다시는 독도에서 조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온 조선의 독도 지킴이었습니다. 최종덕은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한 최초의 독도 주민입니다. 실제로 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크의 경우 전 세계에 독도를 알려온 민간단체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독도와 한국에 대한 자료가 왜곡되거나 잘못 기재돼 있는 것을 바로잡는 노력들을 해온 바 있죠. 7개의 퀴즈를 통해 독도와 함께 해본 시간. 어땠나요? 평소 잘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었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독도에 대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SNS 프로필이나 닉네임을 독도와 관련된 것으로 바꾸어 보거나 독도에 관한 소식들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독도는 내 친구, 내가 항상 지켜줄게.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m